오늘 세나쌤과 함께 재미있게 공부할 단어는 바로 나이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온 횟수를 뜻하는 말이지요.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서로의 나이를 아주 자주 물어봅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가장 쉬운 예문으로 저는 올해 30살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살이라는 표현은 숫자를 셀 때 쓰는 고유어 단위입니다. 친구에게 너는 나이가 어떻게 되니? 라고 편하게 물어볼 수 있죠. 이렇게 나이는 일상에서 정말 쉴 틈 없이 자주 쓰이는 단어랍니다. 어른들께는 나이 대신 연세라는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면 할머니께서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묻는 것이죠. 더 높은 어르신께는 춘추라는 아주 정중한 표현을 쓰기도 한답니다. 상황에 맞게 단어를 골라 쓰면 한국어 실력자 소리를 들을 거예요. 또 한국에서는 나이를 먹는다는 재미있는 관용 표현을 사용해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나이도 냠냠 맛있게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새해 첫날에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1살 더 먹는다고 말합니다. 벌써 나이를 이렇게 많이 먹었다니 가끔은 슬프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부터 나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새나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한국에는 독특하게도 3가지 종류의 나이 계산법이 존재했어요.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가 가장 널리 쓰였지요. 매년 새해가 되면 전 국민이 다 함께 동시에 1살을 먹었답니다. 예를 들면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이 귀여운 아기는 태어난 지 단 하루 만에 2살이 되어버립니다. 태어났을 때 이미 1살이고 다음날 새해가 되어 1살을 더 먹죠. 외국인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모두 깜짝 놀라며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만나이 통일을 선언했어요. 만나이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사용하는 진짜 나이입니다. 법이 바뀌면서 한국인들은 갑자기 1살이나 2살이 어려졌답니다. 모두가 젊어졌으니 기분은 참 좋았는데 여전히 헷갈리는 게 많아요. 법은 바뀌었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옛날 나이를 많이 씁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족보를 정리할 때 아주 유용하기 때문인데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같아야 진짜 친구로 인정받는 문화가 있거든요. 단 1살이라도 차이가 나면 어색한 호칭 정리가 시작되고 맙니다. 여기에 빠른 연생이라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복병도 존재해요. 예를 들면 1월이나 2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학교를 빨리 갔지요. 그래서 한 해 늦게 태어난 아이들과 같은 학년으로 동급생이 됩니다. 이 때문에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나이 계산이 완전히 꼬여버려요. 제 친구 중에도 1월생이라서 학교를 일찍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빠른 나이를 무기로 삼아온 동네를 휘젓고 다녔답니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친구라며 반말을 탕탕 던졌어요. 그러다 동생뻘 사람에게는 형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 웃겼지요. 대학교 동아리 방에서 결국 엄청난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갔습니다. 한 친구가 왜 너만 나이 대접을 다 받으려고 하냐며 소리쳤어요. 족보 브레이커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졌죠. 그때 세나가 나타나서 아주 명쾌한 해결책을 하나 제시해줬습니다. 그냥 우리 모두 다 같이 편하게 야자 타임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야자 타임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 함께 반말을 사용하는 놀이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나중에는 다들 신나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날 이후로 꼬였던 족보가 아주 자연스럽게 풀려서 다행이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은 이런 질문을 받고 정말 당황해합니다. 초면에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바로 훅 들어오거든요. 서양 문화에서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아주 무례한 질문일 수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친해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일 뿐이에요. 상대방의 나이를 알아야 올바른 존댓말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반말을 쓸지 아니면 아주 정중하게 존칭을 쓸지 결정하는 도구죠. 그러니 한국인이 나이를 물어봐도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더 가깝고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아주 고운 마음입니다. 하루는 명동에 있는 아주 유명한 갈비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식당을 지키시는 주방 이모님들의 포스가 정말 장난이 아니더군요. 반찬을 더 달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나가 머리를 굴려 이모라는 단어 대신 다른 말을 썼죠. 목소리를 크게 내어 언니 반찬 좀 더 주실 수 있어요 라고 외쳤죠. 그러자 주방에 계시던 50대 이모님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셨죠. 어머나 눈이 참 높다며 고기 반찬을 산더미처럼 쌓아주시더라고요.
나이를 깎아주는 호칭 하나가 기적을 만들어낸 아주 멋진 날이었죠. 요즘은 과학 기술과 화장품이 발달해서 나이를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얼굴만 봐서는 20살 같은데 실제로는 40대인 분들이 많아요. 제 아는 언니도 엄청난 동안이라서 고등학생으로 오해받곤 합니다. 어딜 가나 신분증 검사를 당해서 귀찮지만 속으로는 아주 좋아해요. 한 번은 그동안 언니와 함께 편의점에 맥주를 사러 같이 갔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아주 매서운 눈빛으로 언니를 쳐다보더군요. 미성년자는 술을 살 수 없으니 얼른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죠. 언니는 지갑에서 조용히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씩 웃으며 보여줬어요. 신분증에 적힌 앞자리가 무려 1978년생인 것을 확인했답니다. 알바생은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지요. 죄송합니다, 이모님. 제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동안 언니의 얼굴이 갑자기 싸늘하게 굳어버려 웃겼어요. 동안이라고 칭찬받아 좋았는데 이모님 소리에 충격을 받은 거죠. 여자들에게 나이와 호칭은 정말 목숨만큼 예민한 주제가 맞습니다. 차라리 신분증 검사를 하지 말고 언니라고 부르는 것이 나을 뻔했죠. 여러분도 한국 여성에게 호칭을 쓸 때는 무조건 언니나 누나로 하세요. 남자들도 나이에 따른 호칭 문제로 매일 눈치 싸움을 벌인답니다. 처음 만난 남자 둘이서 담배를 피우며 나이를 슬쩍 물어봅니다. 형님 소리가 듣기 싫어서 일부러 나이를 올려 말하는 사람도 있죠. 나이가 권력이 되는 세상이라며 옥신각신 싸우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제 남동생도 체육관에서 아주 황당한 나이 전쟁을 겪어왔어요. 어떤 덩치 큰 남자가 동생에게 반말로 야 비켜봐라고 한 것입니다. 동생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몇 살인데 반말이냐고 소리를 질렀죠. 상대방이 나이를 밝히자 동생보다 무려 5살이나 어린 녀석이었어요. 나이가 밝혀지자마자 그 무섭던 덩치의 태도가 싹 바뀌어버렸죠.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눈이 나빠서 형님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사과하는 모습에 동생도 헛웃음이 나왔대요. 나이가 깡패라는 한국의 오랜 유행어가 딱 어울리는 순간이었답니다. 세나도 얼마 전에 거울을 보다가 아주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번쩍이는 하얀색 새치 한 가닥을 발견한 것이죠. 아니, 내가 벌써 흰머리가 나다니 믿을 수 없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져서 눈물이 앞을 가렸답니다. 그날부터 돋보기를 들고 머릿속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도 숨어있는 하얀 녀석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죠. 다행히 더는 없었지만 노화의 공포가 온몸을 감싸 안는 듯했어요. 여러분도 흰머리를 처음 발견했던 날의 그 슬픈 기분을 아시나요? 안 되겠다 싶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헬스클럽에 등록을 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꾸준한 운동이 최고라고 생각했죠. 무거운 아령을 들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를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온몸에 근육통이 와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지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더니 나이의 벽을 실감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이팔 청춘 20살인데 몸은 삐걱 소리를 내더군요. 결국 하루 운동하고 일주일을 꼬박 누워서 쉬어야만 했습니다.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오게 생겨서 슬촉죠. 그래도 진짜 중요한 것은 신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나이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청춘이 될 수도 있고 노인이 되죠. 세나는 항상 열정 가득한 18살 소녀처럼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농담을 좋아하고 매사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젊어지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어떤 장소들은 마음의 나이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예를 들면 홍대에 있는 유명한 춤추는 클럽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입구에서 경비원들이 나이 제한이 있다며 출입을 막아서기도 하죠. 소위 물 관리를 한다며 나이 많은 사람들을 입구에서 커트합니다. 제 친구 한 명도 화려하게 꾸미고 홍대 클럽에 당당히 갔었어요. 입구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심장이 아주 쿵쾅거렸다고 해요. 드디어 차례가 되었는데 직원이 신분증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답니다. 저희 업소는 30세 이상은 출입이 불가합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죠. 친구는 그 자리에서 나라를 잃은 것 같은 엄청난 슬픔을 느꼈대요. 내가 돈이 없지 나이가 없냐며 속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답니다. 결국 근처에 있는 이자카야 술집에 가서 조용히 찌개나 먹었지요. 나이 때문에 문전박대를 당하니 세상이 참 야박하게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슬퍼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른들만 갈 수 있는 아주 분위기 좋은 음악 감상실이 있거든요.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고 맥주 한 잔을 마시는 아늑한 공간입니다. 시끄러운 클럽보다 오히려 이런 곳이 몸도 마음도 훨씬 편하더군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한국에서는 나 옛날에는 말이야 라는 말을 아주 자주 쓰는데요. 젊은 친구들은 이런 잔소리를 들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요. 라떼는 말이야 라는 유행어는 바로 여기서 탄생한 코믹한 말입니다. 영어 단어 카페라떼와 한국어 라떼는의 발음이 아주 비슷하지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의 잔소리를 풍자할 때 씁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매일 밤새워 일하고 코피를 흘렸어라고 하죠. 이 말을 들으면 그냥 허허 웃으며 지혜롭게 넘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실 세나도 영상 연출을 하면서 가끔 라떼 정신이 튀어나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모르게 참견을 해요. 우리 때는 밤샘 촬영도 끄떡없었는데 요즘은 체력이 약하곤 합니다. 아차 싶어서 얼른 입을 닫고 지갑을 열어 맛있는 커피를 사줍니다. 잔소리 대신 맛있는 밥을 사주는 선배가 진짜 멋진 어른이니까요. 돈을 쓰면 젊은 친구들도 세나 선배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야 한다는 명언이 딱 맞아요. 여러분도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이 꿀팁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참고로 방금 말한 꼰대라는 단어는 아주 재미있는 은어입니다. 자신의 구식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는 고집불통 어른을 뜻하지요. 주로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선배들을 놀릴 때 은밀하게 씁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꼰대 소리를 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요즘 한국에는 젊게 사는 어른들을 가리키는 새로운 말이 많아요. 젊은 감각을 유지하며 유행하는 춤이나 패션을 따라 하기도 하죠. 세나도 최신 유행하는 아이돌 음악을 매일 들으며 춤을 연습합니다. 거울 앞에서 골반을 흔들다 보면 나이 따위는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환갑이 넘으셨는데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방송을 보시더니 직접 촬영을 해보겠다고 하셨죠. 제가 카메라 작동법을 알려드렸더니 매일 신나서 영상을 찍으십니다. 나이는 도전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죠. 엄마가 올린 영상의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000회를 넘겨서 놀랐어요. 댓글에는 할머니 정말 멋지시고 유쾌하시다며 칭찬이 가득했지요. 젊은이들보다 더 트렌디한 감각으로 소통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나이를 잊고 인생을 즐기는 법을 엄마에게서 매일 배우고 있답니다. 또 한국어 표현 중에 나이값을 하라는 조금 매서운 말이 있어요. 나이에 어울리게 철들고 의젓하게 행동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나이는 많은데 철딱서니 없이 때를 쓰거나 싸울 때 주로 듣는 말이죠. 반대로 나이답지 않게 의젓하게 행동하면 칭찬을 듬뿍 받게 됩니다. 대형 마트 장난감 코너에서 아주 황당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꼬마가 장난감을 사달라며 바닥에 누워 울며 떼를 쓰고 있었죠. 그런데 그 옆에서 아빠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아빠를 보며 나이값 좀 하라며 혀를 찼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차분하게 달래주는 것이 좋은 어른이죠.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훌륭하고 멋진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워야 하지요. 세나도 매일 반성하며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할 때도 나이 차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보통 남자가 여자보다 2-3살 정도 많은 것이 일반적이었답니다. 하지만 요즘은 연상연하 커플이 대세를 이루며 완전히 뒤집혔죠. 능력 있는 누나와 귀여운 연하남의 사랑 이야기가 인기가 많습니다. 제 사촌 언니도 무려 8살이나 어린 남동생과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 어른들이 나이 차이가 너무 많다며 반대를 하셨지요. 하지만 매제될 사람이 너무나 듬직해서 결국 허락을 하셨답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깨가 쏟아지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서 부러워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주름살은 인생의 아름다운 훈장과도 같아요. 웃을 때 눈가에 자글자글 생기는 주름은 참 따뜻해 보이지 않나요? 억지로 젊어지려고 성형을 많이 한 얼굴보다 자연스러운 주름이 좋죠.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진짜 진정한 미인입니다. 중년의 나이가 주는 중후하고 깊은 멋은 젊음이 따라올 수 없어요. 풍부한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여유로움이 사람을 빛나게 만듭니다.
세나도 나중에 멋지게 늙어서 향기 나는 어른이 되고 싶답니다. 여러분도 나이 먹는 것에 대해 너무 조바심 내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한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나이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답니다. 늦은 나이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해서 책을 쓰신 할머니들도 계세요. 중요한 것은 배우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세나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부한 여러분 모두가 챔피언이죠. 앞으로 한국인 친구를 만나면 나이를 당당하게 물어보고 친해지세요. 서로의 나이를 알고 호칭을 정리하며 한국 문화를 깊이 느껴보세요. 세나쌤의 꿀팁들을 기억해 두면 대화가 아주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한국어 공부는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멋지게 성공할 거예요. 오늘 배운 나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쾌하고 재미 가득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